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서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합계 정보를 보여줍니다. 엑셀 화면의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창 맨 아랫부분에 보면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집계 정보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각 행과 열에 해당되는 판매 수량의 합계 정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합계 정보가 기본적인 정보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러한 합계 정보 이외에도 평균이나 다른 통계량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임의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위치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고 이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가 선택되어져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피벗 테이블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시트 오른쪽 부분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지점명을 행에 넣고 판매 수량을 값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 등의 필드를 필터링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에서 보여지는 이 정보는 지점별 판매 수량의 합계 정보입니다. 만약에 이 지점별 판매 수량의 합계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예를 들면 평균 정보를 보고자 한다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맨 아랫부분 값 부분에서 현재는 합계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맨 아랫부분에 값 필드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 필드 설정이라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합계는 물론이고 데이터의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의 통계량을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균을 보고 싶다면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각 지점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 정보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값 부분에서 어떤 값을 보고 싶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피벗 테이블에서는 합계 또는 평균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게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합계 정보입니다. 그 이유는 피벗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데이터를 집계해서, 다시 말해서 합계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3장에서 이용했었던
교통사고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는 연도, 시도, 시군, 월별,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정보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변수가 10개이고 관측치의 수는 5,500개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임의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이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피벗 테이블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트 오른쪽 부분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시도를 행해 놓고 그 다음에 월을 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 수를 값에 끌어 놓으면 이러한 형태, 왼쪽과 같은 형태의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시도별, 월별, 부상자 수 합계를 집계해 놓은 것이죠. 이 데이터의 경우에 부상자 수에 대한 합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평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별, 월별 부상자 수 평균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용한 지점별 판매 데이터의 경우에 이 지점별 판매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게 평균 정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벗 테이블이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평균 정보는 데이터의 가중치가 같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평균 정보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교통사고 데이터에서는요, 평균은 부상자 수 평균은 발생 건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보기 위해서 값 필드 설정 부분에서 평균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평균 정보를 보면은 이 평균 정보는 발생 건수라는 정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해서 잘못 계산되어진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가중치가 다른 경우에 평균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부상자 수 값 설정 부분에서 평균을 선택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균 부상자 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강원도의 1월 평균 부상자 수가
61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연도별로 이걸 필터링해서 보고 싶으면 연도를 필터 부분에 넣고 2015년 것만 보고 싶으면 2015년 해서 61.4명입니다. 2016년 평균 부상자 수는 61.16이라고 계산되어져 있죠.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평균 정보는 별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갑 요약 기준에서 2015년 1월 강원도 부상자 수 합계가 1106명이고 1월 데이터 수가 18개이기 때문에 그냥 2015년 거 데이터를 계산하면 61.44라는 값이 계산은 되는데 이 값은 발생 건수가 아닌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중치가 다른 경우에 이 값 부분에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해서 얻어진 정보는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한 후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 평균 부상자 수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교통사고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평균 부상자 수는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지열에 있는 데이터 나누기 2열에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을 해놓고 계산을 다 합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계산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필터해 놓고 시도를 행에 월을 열에 그 다음에 평균 부상자 수를 값에 넣으면 그리고 연도를 제가 2015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평균 부상자 수 합계 부분이 이렇게 37.105 값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서 이 값 부분에서 값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 역시 가중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상자 수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에서 일단 평균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다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두 방법 모두 이용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가중치가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평균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식이나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월 강원도의 1월 부상자 수 합계는 1,006명이고 1월 달의 발생 건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계산을 해보면 620이거든요. 그러니까 1106 나누기 620 해서 1.7839와 같은 이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거의 수작업으로 해서 정보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물론 뭐 있겠습니다만, 이 방법을 현재와 같은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수작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상자 수하고 발생 건수 피벗 테이블을 같은 시트에 생성해 놓고 수식을 이용해서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현재 이 시트에는 평균 부상자 수라고 2015년 평균 부상자 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합계로 이렇게 수정해 놓고요. 여기에서 이 부상자 수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5년 시도별 월별 부상자 수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피벗 테이블이. 피벗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데이터로 가서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피벗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번에는 여기도 필터에 연도를 넣고 시도 월, 그 다음에 위에 부상자 수가 있으니까 발생 건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러면 위에는 2015년 부상자 수 피벗 테이블, 아랫부분에는 2015년 발생 건수 피벗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2015년 강원도 1월달 평균 부상자 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부상자 수 나누기 발생 건수. 이러한 형태로 피벗 테이블을 두 개 만들어 놓고 평균 부상자 수, 발생 건수를 고려한 평균 부상자 수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상자 수하고 발생 건수 피벗 테이블을 같은 테이블에 생성해 놓고 수식을 이용해서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방법도 별로 그렇게 많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방법 1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피벗 테이블에서 계산 필드라는 것을 생성해서 이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 부상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방법 1과 방법 2는 번거롭고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계산 필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 정보를 산출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